30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금을 받으려는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습니다. 깎입니다. 감액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노후설계사 최영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고 나이 들어 일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나라.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연금을 받아도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주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은 많았지만 지금도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연금,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금에서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국민연금 내기만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줄 아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급 시점이 되면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납입기간, 수급 연령, 그리고 사각지대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정확히는 120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채워졌더라도 수급 시기가 다가올 때 나이에 따라 또 한 번 갈림길을 맞게 됩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50대 후반인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63세 혹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꼬박꼬박 납부한 김모 씨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63세에 연금을 받는 조건이 되어 연금을 신청했지만 알고 보니 가입 기간 중 몇 개월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군 복무 중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이로 인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모 씨는 몇 개월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수급 개시를 미뤄야 했습니다. 군 복무, 출산,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백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그 공백을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만큼 받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납입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수령액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20년 이상 납부한 분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받지만 그조차도 월 8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최소 월 150만 원 이상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 중간에 실직이나 사업 실패 또는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고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만큼 수급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납이란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나 출산, 실직으로 연금이 중단된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입 기간을 늘려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이 여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추납 신청 가능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1년씩 늦출 때마다 약 7%씩 증가하여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70세까지 수령을 미루면 최대 35%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유리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급을 미룰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수령을 1년이라도 미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연기연금을 선택하지 못하고 평균 수령액 수준의 연금을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액을 늘리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각지대는 바로 납입했지만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납입하지 못해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된 분들은 사실상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후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경제적 공백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누락된 납입 기간이 있다면 추납이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퇴직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렵게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가장 많이 연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낸 만큼 받는 구조지만 정작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이상한 제도가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먼저 부부 감액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수급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에서 20%씩 감액이 됩니다. 둘이 합쳐서 받아야 할 금액이 68만 5,02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54만 8천원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13만 7,020원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니 연금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식비 모두 두 명이 사는 만큼 올라갑니다. 게다가 한 분이 편찮으신 경우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배우자가 감당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 부부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게 현실이라면 차라리 위장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60만 원을 받던 어르신이 알바나 사업으로 월 3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비나 손주들 교육비에 보태기 위해 일을 하시는데 그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다는 건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정모 할아버지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경비 일을 시작하셨고 월 31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연금은 매달 28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대가로 연금이 깎인 것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나라에 민폐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7만 원을 넘기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58만 원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는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어르신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많이 감액된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온전히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에게 신뢰를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장기적 노후를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연금을 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납부하겠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사이에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률과 납부 지속률이 모두 감소한 것은 이런 제도적 불합리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는 일할수록 함께 살수록 성실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만들어낸 불공정의 결과이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연금 수령 내역과 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과 감액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자 연금 감액의 경우 일을 그만두면 바로 복구되는 구조이므로 언제부터 연금이 정상 수령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감액 대상이라면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 여러분이 평생 일한 결과를 보상받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해보는 구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연금이 줄었다는 말이 더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한 만큼 낸 만큼 제대로 보장받는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챙기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정작 연금 수령 시점에 여러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의 불합리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압류와 사기 피해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채권자나 사기범의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통장이 압류되거나 제3자가 체납 처분을 걸어 연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과거 채무 이력이 있는 분들 중에는 연금을 받자마자 전액이 빠져나가 버려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전용 안심통장입니다. 안심통장이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계좌로 압류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일반 통장과는 달리 법원의 압류 명령조차 통하지 않으며 제3자가 강제 집행을 시도해도 무효가 됩니다. 현재 이 안심통장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전국 22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안심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수급자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신 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셔야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장만 만들고 공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계좌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변경 신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돈을 입금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0만 원을 안심통장에 이체하면 그 순간부터 해당 계좌는 압류 방지 기능이 해제됩니다. 연금 외에 다른 돈은 절대로 입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월 최대 185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며 나머지 15만 원은 압류나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심통장 외에 별도의 금융 전략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전용 통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복지급여만을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장애인연금 등이 해당되며 이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 법원의 압류나 체납 처분으로부터 원천 차단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안심통장과는 다르게 입금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매달 185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 없이 법령상 보호받는 급여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통장에도 동일한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절대 복지급여 외에 다른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송금, 본인의 타 계좌 이체 등이 들어가면 보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위해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연금은 말 그대로 마지막 생존 자산입니다. 이 연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는 실제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면서 연금을 받자마자 압류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통장에 남는 게 없었던 김 할머니는 생활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차 관리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상담을 통해 안심통장을 개설한 뒤부터는 연금이 안전하게 입금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낸 연금,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대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자산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연금은 이제 단순히 기다리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지켜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일하고 만들어 온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제는 제도 안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외부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공약이나 법이 아니라 내 손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돈이 안전한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연금이 어디서 줄어들 수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생활의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연금 수급 나이는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제도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통장부터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연금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챙긴 사람만이 제대로 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연금 준비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2년에서 4년 사이 줄줄이 폐점하고 있는 시중은행 이야기, 그리고 내 예금과 적금은 안전한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제목은 은행 줄줄이 폐점 중 내 돈 괜찮을까요?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